안녕하세요. 미드 읽어주는 남자 미남입니다. 이번에 제가 들고 온 작품은 워킹데드입니다. 명작 중에 명작이라 모르시는 분들은 안 계시죠? 워낙 유명한 작품이지만 시즌이 굉장히 길어서 중도하차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이 작품을 골라왔습니다. 그럼 워킹데드 시즌1 바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조지아의 보안관인 릭은 범죄자를 추격하고 범죄자와 총격전을 벌이게 되는데요. 첫 발은 방탄조끼에 맞지만 제압 후 방심한 사이 범죄자 일행이 갑자기 나와 쏜 총에 맞게 됩니다. 며칠이 지났는지 모르게 병원에서 깨어난 릭은 워커들이 가득한 세상을 맞닥뜨리게 되고 혼란 속인 세상에서 아내 로리와 아들 칼을 찾기 시작합니다. 릭은 여러 위험들을 헤쳐가고 한 꼬마가 붕대 감고 있는 릭을 의심해 릭의 얼굴을 삽으로 가격하는 사건으로 모건과 그의 아들 두에인과의 인연이 시작됩니다. 릭은 모건 부자에게 혼수 상태였던 잃어버린 시간에 일어났던 일들과 워커에 대한 설명을 듣게 됩니다. 워커에게 물려 감염이 되면 워커로 변한다고 하는데요. 뇌를 공격해야 죽는다고 말해줍니다. 워커는 바로 우리가 아는 좀비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셋은 다음날 해가 뜨자 릭의 집으로 향합니다. 릭은 이곳의 상태를 보니 가족이 살아있다는 확신을 받는데요. 모건이 라디오에서 듣기론 애틀랜타에 보호시설이 있고 질병관리센터에서 상황을 수습 중이라며 그곳으로 향했을 확률이 높을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이들은 다음 목적지로 릭이 근무하던 경찰서로 가서 탄약과 총을 챙기고 깨끗하게 샤워도 합니다. 릭은 모건 부자에게 함께 애틀랜타로 가자고 하지만 모건이 더 있다가 가겠다고 하자 무전기를 건네주고 매일 새벽 생존을 확인하면서 목적지에서 만나자고 합니다. 이렇게 갈라진 릭은 황무지로 변해버린 도시를 지나다가 기름이 다 떨어진 탓에 주변 농장에 말을 주워 타고 애틀랜타로 이동하게 됩니다. 과연 릭의 가족인 로리와 칼은 생존해 있었을까요? 릭의 보안관 동료인 셰인이 이들을 챙겨 다른 이들과 함께 애틀랜타 인근에서 캠프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 안타깝게도 로리는 남편 릭이 죽은 줄로만 알고 있기에 자신과 아들을 챙겨주는 셰인과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한편 도시에 도착한 릭은 워커 무리에게 쫓기다가 말에서 떨어지고 위험해지기 직전 주변에 있던 탱크로 피신합니다. 꼼짝없이 갇혀 죽을 상황이었는데요. 인근 백화점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중 글렌이라는 인물이 무전기를 통해서 도주 경로를 알려주며 릭을 백화점으로 인도합니다. 그곳에 여러 인물들이 모여 있었는데 중요 인물들에 대해선 차차 에피소드가 나오니 천천히 가보겠습니다. 아무튼 건물 옥상에서 멀과 티독이 말싸움을 시작하고 슬슬 사태가 심각해지자 릭은 멀에게 수갑을 채워놓습니다. 그리고 릭이 지휘하며 탈출할 계획을 세우는데요. 릭과 글렌이 워커의 내장들을 몸에 두르고 묻혀 워커인 척하여 워커들 사이를 유유히 걸어가 공사장에 있던 승합차를 가져오기로 합니다. 그 사이 글렌은 스포츠카를 몰며 워커들을 유인하고 릭은 승합차에 생존자들을 태우러 갑니다. 한편 옥상에 있던 생존자들은 차를 타기 위해 서둘러 내려가고 티독은 멀의 수갑을 풀어주려다가 실수로 넘어지면서 수갑 열쇠가 배수구에 빠져버립니다. 하지만 어쨌든 긴급한 상황이라 워커들이 오지 못하게 일단은 옥상으로 향하는 문을 사슬로 묶고 내려갑니다. 이들은 로리와 칼, 그리고 셰인이 있던 캠프의 일원이었는데요. 스포츠카에 타고 있던 글렌이 먼저 도착하고 릭과 생존자들이 탄 승합차가 이어서 도착합니다. 릭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로리와 칼을 만나 놀람과 동시에 감격스러워합니다. 근데 셰인과 로리의 관계는 어쩌죠? 아무튼 릭은 셰인에게 로리와 칼을 구해줘서 고맙다고 합니다. 다음날 아침 릭과 일행들은 숲에서 사슴을 먹고 있는 워커를 만나고 도시에 먹을 게 없으니 이곳까지 왔을 거라 예상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데릴이라고 하는데요. 옥상에 두고 온 멀의 동생입니다. 그 사이 데릴은 사냥에 나가 있어 상황을 몰랐었다가 그의 형인 멀의 이야기를 듣고서 릭을 죽이려 합니다. 하지만 릭이 괜히 보안관이 아니죠. 셰인과 함께 제압해버리는데요. 데릴은 멀을 데리러 갈 거라고 하며 릭과 글렌이 도와주기로 하고 책임 소지가 있는 티독도 합류합니다. 그러나 셰인은 모두 위험해지는 길이라며 반대했지만 릭이 챙겨온 무기들이 그곳에 있다고 하며 설득하는데요.
로리도 걱정되어 반대하지만 또 다른 이유로 모건 부자에 대해 설명하며 모건과 소통하기 위한 무전기도 그곳에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릭 일행은 캠프를 떠나고 로리는 과거에 남편이 죽었다고 말했던 시인에게 자신의 가족 곁에서 떨어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선 덩치가 거대한 에드와 그의 부인인 캐롤이 말싸움을 하는데요. 그러다 에드가 캐롤의 뺨을 때리게 되고 이를 보던 셰인이 에드를 시원하게 패버립니다. 이쪽에다가 화풀이를 하려는 걸까요? 애틀랜타에 도착 후 릭 일행은 멀이 있던 옥상에 도착했는데 멀은 없고 쇠톱으로 갈려진 오른손만 있었습니다. 주변 핏자국을 따라가 보다가 릭의 무기들을 먼저 찾아오기로 합니다. 근래는 피자 배달 경력을 바탕으로 길을 모두 알고 있기에 다른 일행들이 망을 보는 동안 무기들을 되찾아오려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무기 가방을 노리던 또 다른 무리들에게 공격을 받게 되는데요. 이때 글렌이 인질로 잡혀가게 됩니다. 하지만 릭 일행도 역시 상대 무리의 한 청년을 인질로 잡고 글렌과의 인질 교환을 하러 갔는데요. 기에르모라고 하는 사람이 이끄는 무리는 사실 노인들을 돌봐주고 있던 착한 인물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서로 화해하고 릭의 무기를 나누게 됩니다. 캠프에 돌아가려는데 릭 일행은 타고 왔던 트럭이 없어진 걸 발견하고 머리 훔쳐 타고 캠프로 돌아가 복수를 하러 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캠프에선 안드레아와 에이미가 캠프 근처 강에서 생선을 잡아와 캠프에 잠시 활력이 도는 듯하지만 데일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나와서 짐이 미친 듯이 땅을 파고 있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줍니다. 저녁이 되자 생선 파티가 한창인데 에이미는 볼일을 보러 화장실에 갔다가 갑자기 워커 하나가 튀어나와 에이미가 팔을 물리게 되고 이어서 다른 워커들도 캠프를 공격하는데요. 캐롤의 남편인 에드도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타이밍 좋게 릭 일행이 캠프로 돌아오자마자 워커들을 처리합니다. 다음날 시체가 된 워커들을 태우고 워커에게 물린 짐은 사람들에게 마녀 사냥을 당합니다. 안드레아는 에이미의 시체 옆을 지키고 있는데요. 데일 아저씨는 죽은 아내의 이야기를 하며 아내가 죽고 난 뒤 마음을 준 사람들이 안드레아와 에이미 남매였다며 위로해줍니다. 그러자 안드레아는 에이미의 생일을 매번 못 챙겨줘서 미안하다고 하며 에이미의 목에 목걸이를 걸어주는데요. 시간이 좀 지난 후 워커로 변한 에이미에게 안드레아는 사랑한다고 하며 머리에 총을 쏴 안식을 도와줍니다. 한편 캠프에선 짐의 부상이 알려지게 되고 결국 릭은 질병관리센터로 가자고 하는데요. 셰인은 릭과 함께 숲속을 정찰할 때 질병관리센터까지 가기엔 위험하다며 반대의 입장을 얘기하며 설득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릭은 자기 가족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셰인은 불과 며칠 전까지도 로리와의 비밀스러운 관계 때문인지 화가 난 상태로 릭이 안 보고 있을 때 총으로 쏘려고 하지만 데일이 등장하고 쏘지는 못하게 되는데 분위기가 데일이 눈치챈 듯합니다. 벌써부터 슬슬 뭔가 불안불안하네요. 이후 셰인은 결국 릭의 계획에 손을 들어주지만 모렐의 일행들은 아닌 것 같다며 다른 길을 찾아 떠납니다. 질병관리센터로 가는 길에 데일의 차가 고장나고 워커에게 물린 상태로 고통스러워하던 짐은 자기를 두고 떠나달라고 하는데요. 일행들은 짐을 나무 그늘에 앉혀두고 떠납니다. 한편 질병관리센터에서는 젠너 박사가 TS-19 조직 샘플을 실험 중이었는데요. 그는 실수로 샘플도 날려먹고 연구실도 폭파돼버립니다. 릭 일행은 질병관리센터에 도착하고 젠너는 모니터를 통해 그들의 모습을 지켜봅니다. 젠너는 릭 일행을 건물 안으로 들이게 되고 생존자들에게 음식과 술을 나눠주며 이 순간을 함께 즐기지만 안드레아는 세상이 끝났다며 절규하고 데일은 그녀를 진정시키려 합니다. 현실적이지만 안드레아는 점점 바람 캐릭터가 되어가네요. 또 취한 인물 중에 한 명인 셰인은 로리에게 자신의 감정을 고백하는데요. 릭이 죽었다고 말한 건 잘못했지만 사실 구하러 갔을 때 도저히 구할 상황이 나오지 않아 구하지 못하고 나온 사실이 있었으며 거짓말한 적은 없다고 하면서 솔직하게 얘기합니다만 이미 취해서 제정신이 아닌 셰인은 로리를 힘으로 덮치려 하고 로리는 거부하면서 그의 얼굴과 목에 상처를 냅니다. 그러자 자신의 실수를 느낀 셰인은 자리를 벗어납니다. 다음날 아침 젠너 박사는 생존자들을 모아놓고 자신의 부인이 감염되고 난 뒤에 기록한 영상을 보여주며 워커가 되는 과정을 설명해줍니다. 그런데 감염 경로와 치료법도 모르고
다른 센터와도 연결이 안 된다고 하는데요. TS19는 자신의 부인이 감염되고 난 뒤 채취한 샘플이었다고 합니다. 센터의 전기가 끊기면 장치가 발동되어 건물이 폭발한다고 하고 남은 전력량이 거의 다 소진됐다고 합니다. 답이 없는 젠너는 처음엔 다 함께 자폭할 작정이었는데요. 먼 바람인지 생각을 바꿔 릭 일행에게 도망칠 기회를 줍니다. 그리곤 떠나려는 릭에게만 몰래 비밀을 하나 말해줍니다. 제키는 밖의 상황이 견딜 수 없어 건물에 남기로 하고 안드레아도 남아있으려고 하지만 데일 아저씨는 안드레아에게 안드레아가 남겠다면 자기도 남겠다고 하며 나가자고 합니다. 폐쇄된 질병관리본부에서 탈출하기 위해 일행들은 애를 쓰며 탈출에 성공하고 질병관리본부의 밖에서도 이미 깔려있는 워커들을 제거하며 길을 뚫습니다. 이 둘도 다행히 타이밍 맞춰서 탈출에 성공합니다. 탈출 직후 결국 시간이 다 됐는지 질병관리본부는 폭파하고 맙니다. 탈출에 성공한 나머지 일행은 생존을 위한 여정을 시작하면서 시즌 1이 마무리됩니다. 어떠셨나요? 좀비들로 인해 바뀌어버린 세상, 이들은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 시즌 2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참,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